조성구님, 네, 진짜 단도직입적인 질문이네요. 최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네. 이게 뭐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이제 네네. 사스 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음, 조금 쓰시면 조금 내시는 거고 많이 네. 쓰시면 많이 내는 그런 구조라서요. 인당 월 네, 인당으로 이렇게 막 하기는 좀 그래요? 어려운데,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작은 회사는 부담이 적으실 거고, 아무래도 큰 회사는 그만큼 볼륨이 크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이제 좀 네네. 큰 계약이 자, 되겠죠. 저희 이 부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를 네. 그 댓글창에 스태프 알려주시고요. 그 부장님한테 이메일로 조성구님께서는 그 이메일로 물어보시면 그 네, 가격에 대해서는 네, 그때 네.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공개적인 좀, 네. 자료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좀 꺼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이메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나세림님 제조업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업계 특성상 오프라인 전시회 등의 마케팅이 많고 디지털 마케팅의 비중이 비교적 적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조업에 있는 분이세요. 네. 네. 그 오프라인 같은 그런 행사들이 많고 또 그런 쪽에 마케팅 활동이 많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디지털과 좀 융합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프라인의 활동들도 결국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또 다른 채널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채널의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그런 채널들의 고객의 반응들을 온라인의 것과 같이 연결해서 네. 좀 큰 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그다음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크로스 채널 마케팅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솔루션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빈님,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에 대한 DB는 각 고객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DB를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라클에서 그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DB 셋을 각 고객사에서 활용하는 것인지요. 만약 후자라면 소비자 DB는 어떤 식으로 오라클에서는 수집하는지요. 사실은 둘 다 지금 이뤄지고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1차적인 데이터라고 불리는 이제 고객의 소비자 데이터는 네, 고객사, 그러니까 저희의 고객사가 되는 네, 네,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CRM 데이터라든가 네, 웹 네, 분석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DMP 같은 곳에다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동시에 DMP와 계약이 되어 있는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에서의 데이터를 네, 받는다거나 네. 뭐 카약 같은 그런 여행 관련된 사이트에서의 아, 정보 데이터를 받는다거나 네, 네. 해서 그걸 서드 파티라는 이름으로 또 DMP에 붙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뭐 IT 관련된 분들이 저희 DB가 있는데 그분들만 말고도 또 IT 관련된 분들을 오라클에서도 그 다양한 IT 하는 분들이 하는 커뮤니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데서 뭔가 계속 주기적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저희 쪽에다 저희가 이제 수집한다기보단 저희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데이터 프로바이더들과 저희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정보는 각 개인이 네. 자기 정보 공유에 대한 것을 허락한 맞습니다. 네. DB만 해당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김성아님, 디지털 마케팅의 결과를 수요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툴은 있는지요? 수요랑 연결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과 분석을 하는 그런 툴들이 이제 디지털 마케팅 툴들이 있는데요. 네, 그쪽 안에다가 이제 뭐 다양한 외부 데이터들을 이제 넣어서 이제 같이 그 연계 분석을 하는 추세인 거고요. 네, 수요랑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비슷하게 한다면 이제 DMP 같은 툴을 이용하게 되면 실제 지금 예를 들면 TV에 관심인 TV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DMP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얼마나 규모가 큰지는. 자, 김혜민님께서는요, 그럼 오프라인 아까 그 네. 데이터 수집할 때 오프라인 리테일 샵에 포스 데이터 등도 수집이 되는 것인지요? 네, 이제 오라클이 DMP 블루카이라고 하는 DMP를 인수하면서 사실 그 전에 먼저 인수한 것이 이제 데이터 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네, 근데 이 데이터 로직스의 회사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오프라인에 있는 포스라든가 이런 기기 터미널들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수집해서 네, 그거를 저희 DMP에다 붙는 그런 거를 해주는 데이터 프로바이더였어요. 네, 네. 그런 회사가 이제는 오라클의 회사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포스 데이터라든가 구매 데이터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넘어오고 있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미국하고 UK 정도, 일부 유럽 국가들 정도만 그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김석호님, 오라클의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죠. 솔루션이 아니라 그죠? 서비스를 도입하게,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하게 되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지 아니면 간단한 프로그램 설치로 구축이 되는 건지요. 기업에서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결정권자의 마인드 부족일까요? 담당자의 의지 부족일까요? 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네. 특별한 그게 그렇게 큰 커스터마이징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사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니까, 클라우드 네, 서비스니까. 서비스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접속 권한을 부여받으시게 되면 이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각각의 각자의 기업 환경에 맞춰서 세팅들은 물론 필요할 수 있겠죠. 이메일을 보낸다고 하면 그 이메일은 누구한테 가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의 그런 세팅들은 필요하겠지만 뭔가 솔루션이 설치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네. 기업에서 사실 좀 이 마케팅 쪽에 대한 솔루션 투자에 좀 더딘 이유는 사실은 어느 한쪽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두의 문제가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윗분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이미 뭐 쉽게 했냐, 어렵게 했냐의 문제지 네. 진행이 되는 부분은 분명 있다 보니 꼭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뭐 안 그러면 뭐 회사가 문을 닫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시다 보니 좀 결정이 더디신 것 같고요. 또 그 현업분들께서는 또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일을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실제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좀 더 정확히 아시게 되면 좀 더 편한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태식님, 아까 블루카이를 혹시 한글 화면으로 제공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뭐 오라클의 이제 프로덕의 라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글화 작업이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이제 정확한 날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가 그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한글 버전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김하영님께서는 이제 김하영님하고 이제 김영님 비슷한 질문인데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이용이 아니라 네. 중소기업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은 좀 그런 네. 쪽에 특화된 것들은 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필요한 만큼 쓰고 네. 원하는 기능만 쓸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소기업의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기능들이 어디까지냐의 차원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소기업이라면 당연히 볼륨이라든가 아니면 하시고자 하는 업무가 좀 적어질 테니 그거에 네. 맞는 과금과 이런 라이센스 체계를 가지고 있게 되죠. 네. 자, 김정희께서는 블루카이가 오라클 사스지 않습니까? 네. 파스로서 관련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 네,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근데 네.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사스로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데이터에는 얼마나 최신이냐 오래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되게 많은 차이가 보입니다. 예를 들면 네. 피디님께서 카메라를 5년 전에 샀느냐 10년 전에 샀느냐에 따라서 카메라가 지금 얼마나 필요하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네. 내지는 여행을 일주일 전에 관심 있게 봤느냐 1년 전에 고민했느냐에 따라서 또 지금 여행을 좋아하는지를 네네. 가늠해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파스로 가게 되거나 온프레미스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거의 뭐 리슨시 차원에서 감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쩔 수 없이 사스로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감지가 돼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김양님께서 이와 같은 분석 툴을 사용할 경우 정확한 대상 분석이나 리드 분석은 할 수가 있겠지만 이에 반해 초기 투자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손익분기점 시기가 늦춰지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설득력이 있을까요? 네, 뭐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저희가 받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 마케팅 쪽, 디지털 마케팅 쪽에 대한 성과는 바로 막 내일 나오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야 진짜 성과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영진이라든가 의사결정권자를 좀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은 분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뭐 그런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빠르게 뭔가 성과를 보시길 원한다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테스팅이라고 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저는 되게 강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오늘
100명한테 테스팅을 해서 그 결과가 인사이트로 나온다고 하면 바로 내일부터 그거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의 100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테스팅을 미루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면 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네. 결승골에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최준경님, 요즘은 솔루션 회사가 소프트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방법론뿐만 아니라 그 바탕에 깔린 철학까지 바꿀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라클이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마케팅 솔루션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제 그 가치 비즈니스적인 그런 밸류를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디지털 마케팅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알고 보면 맞는 얘기인 게 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디지털이 당연한 거고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희는 이 디지털 마케팅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뭐 회사들 내지는 그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를 보면 디지털 마케팅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좀 것들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디지털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뭐 디지털에서 뭔가를 하고 그래서 저희 오라클에서 가지고 있는 내지는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롱텀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디지털 마케팅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온라인의 데이터와 오프라인의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정말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마케팅으로서의 솔루션들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그런 목적이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R&D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온라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 팀인데도 온라인도 보면서 오프라인적인 것도 같이 계속 고려해가면서 그런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혜종님, 저희는 B2B 업체인데요. 개인화된 정보 제공의 채널이 다양한데 오라클에서 정해진 채널의 툴이 있는지요? 아니면 다양한 채널에 탑재가 가능한지요? 네, 기본적으로 오픈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채널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종류와 유형별로 좀 세그먼트를 나눠서 그룹핑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미디어 타겟팅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채널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소셜이라는 채널이라든가 이렇게 나누는 그룹핑은 해도 사실 그 안에 수라든가 이런 뭐 얼마나 많이 넣고 내지는 어떤 것들은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의 개념의 뭐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는 편이고요. 네네네. 네. 자, 뭐 오늘 이제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좀 네. 이렇게 이분 질문 괜찮았다 한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죠. 저는 일단 최소 예산을 물어보신 첫 번째 질문 주신 조성구님. 네. 네네. 분께 자, 그 조성구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이름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그 요거베리 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면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네. 네, 오늘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뭐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더 편하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그 앞선 세션도 그렇고 되게 분위기도 좋고 또 정보도 많이 공유가 돼서 저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세션 여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세션은요. 지금 3시 50분인데 3시 55분에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네이버 검색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객이 찾아오게 만들려면 검색이 잘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네이버 검색이 알고리즘이 요새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같이 그냥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검색을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주제니까 계속 여러분 세 번째 세션도 적극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1시간 오늘 제 부장님하고 세션 여기 끝내는 걸 하겠고요. 제가 잠깐 공지 좀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